월말 김어준입니다. 패션 대한민국 유일의 패션 프리스트 김홍기 목사님. 네, 아멘. 감사합니다. 김홍기입니다.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그 월말 김어준에 나오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. 종종 어떤 전화가 오죠. 뭐 어디에 해촉이 되는 전화들이 주로 옵니다. 여러분 해촉이 뭔지는 아시죠? 더 이상 이 기관에서 자문위원을 하지 마라 주십시오. 뭐 이런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?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다는데 항상 자, 그건 마이너스 효과고 예, 뭐 플러스 효과는 없습니까? 플러스도 있습니다. 아무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깐죽을 거려도 한국 옷들의 해외 매출의 80%가 대만과 싱가포르라고 하던데 대만 패션 위크에서 그 중요한 연사로 저를 위촉을 했습니다. 박수! 이거 정말 물론 좀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. 대만에서 이제 한국의 패션 프리스트는 한 사람밖에 없구나. 거기 뭐 시장 뭐 이런 분들 다 만나고요. 이야. 대만의 섬유 협회 회장 뭐 이런 사람들, 이야. 문화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. 네. 자, 한국에서는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죠. 괜찮습니다. 뭐 해촉돼도 상관없어요. 거기가 부르는 값이 훨씬 더 높아. 국제적으로 점점 알려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유일의 패션 프리스트. 자, 네네.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? 근데 오늘 요 디자이너는 지금껏 우리가 봐왔던 디자이너들과 좀 다른 방향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 현재 살아있는 그런 디자이너. 간분은 아니고 간분이 아니고 이번에는 드디어 심지어 우리 세대 71년생입니다. 어허. 비틀즈를 아십니까? 비틀즈 알죠. 예, 비틀즈의 멤버 중에 폴 맥카튼이라는 알죠. 싱어송라이터가 있었다는 거 딸. 아시죠? 그 딸이었던 스텔라 맥카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허. 사실은 뭘 하려냐면 이 사람은 디자이너로서도 유명하지만 패션이라는 것이 정녕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. 일종의 액티비스트예요. 운동가예요. 고민은 좀 했어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을 고르면 주로 이제 채식 얘기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뭐 이런 지속 가능성과 같은 이런 우리 진정한 진보의 의제를 위해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닌가.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스텔라 맥카트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네네네. 네. 제가 네네. 이제 패션은 잘 모르는데 그 양반을 보면서 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요 얘기만 해놓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네. 물론 이제 아빠 후광이 없었기야 했겠냐마는 예. 이 양반은 자기 실력으로 커리어를 제대로 쌓아서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유럽과 미국의 차이인 것 같다 이 생각을 한 게 슈퍼스타들의 자식들 2세들을 보면 네.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미국 2세들 예를 들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예. 리사 프레슬리 네. 가수로 활동하다가 황제였던 아버지의 뒤를 잇는 새로운 황제 마이클 잭슨하고 결혼한다든가 주로 이제 부모 후광이 절대적인 같은 업종에서 활동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유럽 쪽을 보면 이 폴 맥카트니 딸도 그렇지만 다른 길을 가거든요. 유럽의 왕족이나 귀족은 네. 노블리스 오블리주 부하 권력에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다.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. 있죠. 네. 걔네들도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왕위 계승 순위가 높으면 네. 군대 가야 된다. 이번에 나왔죠. 공주님. 스페인 왕족. 스페인 왕족이었죠. 네. 네. 서열 1위 공주도 군대 3년 간단 말이에요. 그것도 육해공을 다 경험해야 되던데요. 그러니까 보니까. 그 자식 세대는 아버지 부하 권력이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다.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지. 근데 이제 근본이 없는 이 미국 애들은 네. 그게 없거나 매우 약해. 너무 좋은 시작인 게 그 디자이너를 그러면서 제 댓글들을 보면은 목사님 디자이너를 다룰 때 뭐 짠한 사랑 얘기를 다뤄주세요. 뭐 별별 요구사항들이 다 있어요. 짠한 사랑 얘기는 드라마를 보면 되고요. 어떤 한 인간이 사회에 살아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만큼의 어떤 개성을 가진 표현하는 인간으로 자라기까지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타자들 있잖아요. 첫 번이 부모일 텐데
그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. 특히 폴 맥카트니만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엄마 얘기를 해야 돼요. 린다 맥카트니라는 여자에 엄마의 대해서.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. 네, 이분 소개를 좀 하려고 폴 맥카트니 자서전도 읽었습니다. 폴 맥카트니 자서전을 썼던 필립 바우먼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요. 그 사람이 후일담에 쓴 글이 너무 재밌어요. 이렇게 표현해요. 나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야. 그런데 정말 아이를 잘 키웠어. 영국도 마찬가지야. 돈 있다는 놈들, 영향력 있는 놈들, 브레트라는 거예요. 싸가지 없는 놈들. 응? 그 아버지 힘 믿고서 학교에서 학폭이나 하고 응? 폭이나 그런 짓들이나 하고 아니 실제로 뭐 페리스 힐튼 같은 애들인 거잖아요. 사실 그 돈 믿고 설치고 이랬는데 놀랍게 이 스텔라 맥카트니, 폴 맥카트니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냥 지역 공립학교 다니고. 만약에 폴 맥카트니가 미국 가수였으면 사립학교 갔겠죠. 그것도 있으면. 그렇고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직을 했을까? 안 하지. 미국 배우 2세들 보면 다 영화배우 하거든. 예. 가수를 하지 않고 패션을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했겠지. 그랬겠죠. 근데 스텔라 맥카트니는 회사에 취직한 거 아니에요? 네. 클로에. 그래서 네. 자기 스스로 커간 거 아니에요? 네네네. 뭐 클로에라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됐으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때 클로에가 제일 잘 나갔어요.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예요. 실력이 받쳐주는 데다가. 그러니까 그 정도 회사가 네. 아버지가 폴 맥카트니라고 네. 엉터리로 디자인을 하는데 흔하죠. 채용했을 리가 없잖아요. 그리고 스텔라 맥카트니는 기초를 되게 단단하게 다지면서 자라난 아이예요. 그 점이 제가 인상적이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비틀즈 멤버들 중에 왜 링고 스타라고 있었잖아요. 그렇죠. 폴 맥카트니도 있고 뭐 물론 존 레논이 뭐 제일 유명하지만 존 레논의 요런 멤버들이 항상 양복을 해입으러 다니던 세빌로의 재단사가 있었어요. 에드워드 섹스턴이라고 돌아가셨어요 작년에. 거장이에요. 이 테일러링의 거장. 근데 얘가 맨날 아빠 따라서 잘 다니면서 아빠가 거기서 양복을 해 입는 걸 맨날 봤겠죠. 16살, 17살 때부터 거기서 그냥 일 배운 거예요. 우리나라 같은 그게 되겠어요, 이게? 그 가게를 사면 샀지. 가게를 사면서, 야, 역시 세다. 그 밑에 들어가서 취직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. 아버지도 네. 그 사람을 고용하면 했지. 그 밑으로 네가 들어가라 그랬겠냐고. 그러니까요. 그 점이 참, 멋있어. 그 점이 멋있고 스텔라 맥카트니는